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중기사 시험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기출문제만 충분히 해결해도 85점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민박 27일째입니다. 자, 오늘은 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 을은 갑토지죠?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갑이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자, 기억에서 을 지상권자는 갑,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단에서 지상권과 전세권 비교합니다. 일단 둘 다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 양도 자유입니다. 전세권도 물권이라 원칙, 양도 자유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권은 양도 금지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즉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가 됩니다. 이 특약하면 양도할 수 없는 거죠. 다시 기억해서 을은 가부사에 반하여도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X토지 양수한 자, 신소유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죠. 즉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그럼 을은 누구랑 지상권 계약했죠? 갑과 했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인데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세 번째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병은 을에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을 지상권이 30년이라면 병은 30년 부담을 아는 토지를 산 거죠. 그래서 이걸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표현하고 따라서 병은 을에게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니은 X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답니다. 디귿 을이 약정한 치료에 1년 6개월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분을 연체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리을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틀린 거네요. 기억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즉 지상권은 유상, 무상도 가능합니다. 니은 아까 나왔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무조건 가능하다. 절대적 보장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지분이 나왔단 말은 그만큼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 또 나온단 말입니다. 디귿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 나오면 수목 X입니다. 수목을 공중에 심을 수 없죠. 그래서 수목 X 꼭 기억하세요.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리을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런 것을 담보를 위한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럼 일단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을 위해 설정한 그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한다죠. 그래서 담보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나대지라서 을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나대지에 건물 지을까봐 건물 못 짓게 을은행이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을은 지상권을 취득했지만 갑토지를 사용할 의도는 없죠. 따라서 보통 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저당권 가치를 위한 거라 이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10억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의 장난감인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다음 다시 갑 나대지라 을은행이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과 무상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을이 사용할 권한이 있죠. 근데 을 허락 없이 갑소유 토지에 제3자 병이 불법으로 무단검을 신축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을은 잘 보세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지상권. 이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을 근거로 병에게 어떤 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병이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나 임료상당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을 지상권은 무상이죠.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병은 을 허락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무상 지상권으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비교하세요. 한편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입니까? 용의물권입니까? 용의물권이죠. 지상권. 이제 저당권을 위한 거지만 성질은 용의물권입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란 게 없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가 얼마인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이것은 부적법입니다. 그래서 담보지상권도 성질은 용의물권이다. 기억하세요. 다시 리을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리고 장난감인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네요. 자, 기억.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기타 공제물 없더라도 지상권은 당연히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연히 나대지를 빌리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절대적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귿. 지상권가는 상하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이 구분 지상권입니다. 면 수목 X 그 뒤에 수목이 있는 거 보세요. 자, 공작물만 나왔죠?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지분입니다. 자, 리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틀렸죠? 상당 기간 경과 후죠?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여기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87조에서 지상권자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8조입니다. 자, 제목 뒤에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전조의 청구가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죠. 상당 기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상당 기간 경과 후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밑에 1-1라고 저당권 병이 나옵니다. 그럼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지상권을 저당권 담보로 잡은 거죠. 이게 지상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자 을이 소유자 갑에게 지료를 2년 연체합니다. 그럼 갑은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이 소멸하면 누가 손해를 보죠? 저당권자 병이죠. 지상권이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 목적물은 지상권인데
담보 목적물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즉시가 아니죠. 병은 지당권이 아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뭐 을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그래서 배를 자르고 장기를 뜯어내야 돼요.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 상당한 경과한 후 지당권을 소멸합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배 자를 시간 그리고 아물 시간 보장해 줘야 돼요. 다시 리을에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로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배 자를 시간 보장한다. 상당한 경과한 후 그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죠. 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끔찍한 예를 들었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4번 사례입니다. 을소유네요.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지상권이죠. 이제 옳은 거네요. 여기서 갑지상권자 갑은 그가 을토지에 신축한 X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고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독립된 물건이라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답니다. 자, 니은 지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그럼 병은 제3자죠. 그럼 제3자 병에게 유상이라고 대항을 내면 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을은 지료약정이 등기되어야 돼요. 등기되어 있어야 연체사실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취급됩니다. 다음 디귿 을토지를 양수한 정, 양수인정은 갑을에 대한 지료 연책을 합산하여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다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즉 다시 지상권 소멸 청구가 2년이어서요. 자, 을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이 지상권을 취득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정에게 1년 연체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동그라미 4번, 정에게 넘은 4번이죠. 그럼 4번, 지금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죠? 전이 3번, 후가 5번. 그래서 왼쪽 그림을 다시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4번, 전이 3번, 후가 5번, 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때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았죠. 그럼 양수인정은 1년 1을 합산해서 2년이 되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산할 수 없어요.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합산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은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디귿에서 을토지 양수한정은 갑을에 대한 지료 연책을 합산해서 2년 지료가 연체되어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리을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다음 상당 기간 경과가 맞았죠. 경감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를 자를 시간 준다 그랬어요. 상당 기간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까? 기억 지료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죠. 무상도 가능합니다.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지료 취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죠.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어차피 무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임요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반 지상권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